6월 7일 KBO 분석, LG와 키움의 경기 데이터 분석 먼저 시작해보겠습니다. 확인하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양팀의 선발 투수는 차우찬과 한현희로 발표가 났습니다. 먼저 차우찬 선수부터 보시면 시즌 5경기 등판에서 3승 2패를 기록하고 있으며 첫 경기와 마지막 경기를 제외하고는 고전하는 모습을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시즌 방어율은 5위며 27개 이닝 동안 31개의 피안타, 그리고 피홈런이 5개로 매경기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차오찬은 이 우타자에게 피안타율 3할 1푼 5리로 시즌 23개의 피안타를 맞으면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구종별 지표를 살펴보셨을 때 이 스플리터를 제외하고는 다른 구질에서 다 높은 피안타율을 보이고 있죠. 결국 공략이 가능한 수준의 공을 던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주는 차오찬 투수입니다. 직구, 슬라이더, 커브 모두 3할원 저리의 높은 타율을 보이고 있기에 내일도 분명히 키움의 타선에 완벽한 피칭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예상됩니다. 자, 반면 상대인 한현희 투수는 시즌 5경기 선발 등판에서 방어율 5.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피안타율이 높게 나오는데요. 좌타자에게 23개의 피안타, 그리고 피안타율 3할 2푼 9리, 우타자에게 피안타 13개, 그리고 3할 3푼 3리. 피안타율이 높게 나온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한현희 선수는 좌타자와 우타자를 가리지 않고 바깥쪽 승부를 고집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데요. 타자들에게 이 부분이 노림수가 되어서 안 좋은 결과로 자주 이어졌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내일도 몸쪽 승부를 하지 못한다면 LG 타자들은 공략을 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한현희 선수는 결국 빠른 공은 좋다. 하지만 이 구종별 지표를 살펴보셨을 때 이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의 높은 피안타율이 신경이 쓰이네요. 또한 시즌 평균 구속이 직구가 144.7이 기록되고 있는데 컨디션이 더 좋은 날에는 149에서 151까지의 빠른 공을 던지는 한윤희 선수입니다. 내일 한윤희 선수의 구속에 결과가 달릴 것 같다라고 그렇게 보여지네요. 자, 이번에는 양팀의 타격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양팀의 타격 예상 라인업은 양팀이 이렇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경기의 경우 상대 전적을 조금 보겠습니다. 자, 이쪽 아래 표를 살펴보시면 양팀의 상대 전적 그리고 통산 상대 전적을 기록해 놨습니다. 자, 키움 타자들의 차우찬 선수 상대 전적입니다. 올 시즌에도 9안타, 5타점, 4개의 삼진을 기록하면서 경기를 가져오는 좋은 타격을 한 키움의 타자들입니다. 특히 이지영 선수와 박동원 모두 좋은 성적을 거두었는데요. 내일도 이지영을 지명타자로 활용하면서 박동원과 동시 출전을 시킬지 중요하게 여겨보아야 합니다. 이 통산적으로도 김하성, 그리고 이정우, 박병호, 서건창이 차오찬에게 강하다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지표입니다. 자, 반면 LG의 타자들은 LG의 지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LG의 타자들은 이천웅 선수와 박용택 선수, 그리고 백승현 선수, 홍창기 선수가 한현희를 상대로 어느 정도 공략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통산적으로는 유강남 선수와 오지환 선수, 특히 여기 박용택이 27타석의 표본을 가지고도 4할 2푼 3리에 매우 강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내일 기대를 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런 지표를 살펴봤을 때 정리를 좀 하자면 분명 양팀 타자들 모두 일정 수준 상대 투수를 공략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에서 키움이 조금 더 우위에 있으며 최근 흐름도 연승을 이어가고 있는 키움입니다.
직전 경기에서 불펜도 아낀 키움이 내일 김태훈과 그리고 또 조상우를 기용한다면 점수를 굳히고 수입을 성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확인하실 것은 기아와 두산의 경기 데이터 분석입니다. 자, 먼저 양 팀의 선발은 임기영 선수와 유희관 선수로 발표가 난 상황입니다. 자, 먼저 임기영 선수를 확인을 하시면 올 시즌 5번 등판에서 2승 3패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 첫 경기를 제외를 하고는 생각보다 꾸준한 모습으로 마운드를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볼넷의 개수가 확연히 줄어든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임기영 선수의 호투 핵심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직전 롯데와의 경기를 보시면 피안타 7개를 맞았지만 결국 주요한 실점은 2개의 솔로 홈런뿐이었을 뿐이며, 자, 루상에서 주자가 안타를 치고 나가더라도 볼넷으로 위기를 고조시키지 않고 승부하여 막았기에 자책점 2개만 가져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단 좌타자에게 약점이 보인다라고 지표상 알 수 있는데요. 시즌 12개의 피안타를 맞으면서 3할 오픈 3리의 피안타를 보여주고 있는데 내일 이 두산의 매서운 좌타자 라인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보여지네요. 임기영 선수는 투구 구사율을 보시면 자, 직구, 슬라이더, 그리고 체인지업 싱커를 골고루 던지는 유형이며 이 체인지업을 제외한 다른 구실들은 피안타율이 높은 것을 봤을 때 내일도 이 체인지업이 핵심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임기영 선수 지표 살펴보셨고요. 이번에는 유희관 선수의 지표 살펴보겠습니다. 상대는 유희관 선수. 자, 유희관 선수는 시즌 5경기 등판에서 3승 1패로 시즌 3.86의 방어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KT에게 2번의 등판에서 총 9실점을 하며 유독 공략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유희관 선수 역시 이 좌타자에 대한 피안타율 3할 8푼 6리 총 17개의 피안타를 맞으면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우타자에게는 2할 오픈 4리로 나름 선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희관 선수는 직구, 슬라이더 이렇게 많이 구사를 하는데 이 좌타자에 대한 높은 피안타율이 직구, 슬라이더의 피안타율과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양 팀의 타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자, 타격을 한번 살펴보셨을 때 타격에서 우한 언더 투수에 대한 지표가 아직 많이 쌓이지 못한 시즌 전반기이기에 자, 지표들의 특성이 정확하게 경기에서 드러날 것이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두산의 타격은 좀 더 직감적인 예측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두산 타자는 특성상 좌타자들은 파워히터가 많아서 우측으로 당겨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일 자, 임기영 선수의 공이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을 했을 때 가운데 몰리는 공은 여지없이 눈에 보이고 맞아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아는 팀 타율 2할 4푼 1리를 기록하고 있는데 홈에서의 타율인 3할 3푼보다 많이 낮은 것으로 그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희관 선수에게는 호재인 것이 분명하며, 자, 두산이 임기영을 잘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두산에서는 함덕주 선수가 연투를 하지 않고 휴식을 취했고, 자, 기아에서는 또 이 전상현이 내일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일은 두산의 김재호와 정수빈이 선발 라인업에 복귀할 것으로 보이며 타격도 내일 더욱 단단해질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두산이 내일도 이기면서 시즌 첫 번째 수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는 KT와 롯데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의 선발 투수는 자, 데스파이네 선수와 박세웅 선수입니다. 선발 투수에서 이미 많이 결과가 갈리는 듯한 양상을 보이는데요. 예상하시다시피 KT가 많이 유리해 보입니다.
자, 먼저 데스파인의 선수부터 보시면 올 시즌 직전 두산과의 경기를 제외하고는 5경기 동안 단 6실점을 했을 뿐 아주 좋은 경기를 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두산과의 경기에서는 분명히 몸쪽 높은 커터성 직구에 이걸 공략을 당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좌타자 피안 타율이 저렇게 높지 않았던 데스파이네인데요. 두산전을 계기로 지금 피안 타율이 좌타자에게 무려 3할 1푼 9리까지 치솟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데스파이네 선수의 원래 기량이 앞선 5경기의 내용이라면 이 피안 타율 수치는 허수를 분명히 포함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보이는 대로의 데이터를 믿기에는 한 팀에 의해 너무 난타를 당하여 갑자기 급증한 허수성 지표다라고 보여지기에 분명 의심해봐야 하는 데이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구종별 지표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이 피안 타율이 경이롭게 높아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빠른 공의 구위가 좋다 보니 타자들이 이 변화구의 노림수를 가지고 들어왔다라고 보여지며 내일도 롯데가 두산전을 바탕으로 데스파이네의 약점을 찾아냈을지 아니면 데스파이네가 난타를 당한 원인을 찾아내어 개선하였을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데스파이네 선수 살펴보셨고요. 상대는 박세웅 선수입니다. 자, 박세웅 선수의 지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올 시즌 두 번째 등판을 제외를 하고는 이렇다 할 좋은 경기를 하지 못한 박세웅 선수입니다. 우선 이 결정고가 없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듯한데요. 시즌 4연패를 이어가고 있으며 방어율은 6.38로 개막 이전에 연습 경기에서의 기량보다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 안 좋은 흐름으로 시즌을 보내고 있는 박세웅 선수입니다. 자, 좌타자에게 피안 타율이 무려 4할로 결국 이 좌타자를 상대로 이용할 결정구가 없다는 점에서 아쉬운 모습입니다. 현재 이 스플리터라고 명시된 13.5%의 투구율을 가져가는 저 구종은 이 박세웅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직구의 구위가 많이 낮아짐에 따라 타자들이 커트를 하고 변화구가 제구가 일정하지 못하자 위닝샷을 잃은 박세웅입니다. 이전에 박세웅 선수의 포크볼을 더 이상 던질 수 없는 상황이기에 박세웅은 올 시즌 변화구의 제고를 거의 완벽에 가깝게 다듬지 못한다면 이 밋밋한 슬라이더와 몰리는 커브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으며 이 직구 구위 또한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매 경기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타격 지표를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타격에서는 역시나 롯데 상위 타선에서는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보여주고 있지만 하위 타선이 역시나 문제다. 또한 오늘 양팀 타선은 선발 투수들에게 묶이며 타격에서 좋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지금 이 타자들에게 매겨진 평균 수치에 따라 내일 타격 기대치를 예상한다면 역시 KT 쪽이 확실히 좋아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배정대 선수는 데이터가 조회가 되지 않아서 공백인 점 양해 부탁드리며 충분히 상위 수준의 타격을 보여주고 있는 배정대 선수입니다. 즉 김민혁 선수를 제외를 하고는 1번부터 8번까지 기대 타율이 높다. 또한 선발의 우세에서 데스파이네가 더 강하다고 보여지며 기대 이닝 또한 길게 가져갈 수 있는 데스파이네가 따라서 불펜까지 이어지면 주곤과 김재우를 동원할 것으로 보이며 롯데는 데스파이네 선수를 상대로 득점을 많이 하지 못한다면 결국
박세웅을 공략한 KT가 경기 중반에 리드를 가져가게 되며 따라서 롯데의 패전조 투수들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즉 롯데의 패전조, 자 박시영 선수와 그리고 김대우 선수 그리고 진명호 선수와 그리고 송승준 등이 올라왔을 때 경기는 점수차가 더 벌어지는 경기가 많았다는 점에서 KT가 경기를 가져갈 것으로 보여지는 경기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